에이 한 번쯤 안 닦아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주무시는 경우 없나요? 이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왜 요즘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분들 많으시죠?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 병원에도 좀 오십니다. 자신의 건강은 식초로 인해서 지켜진다는 믿음이 강하셨던 분이에요. 몸의 건강은 지켰지만 치아의 건강은 많이 망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를 리셋해드리는 부산 리셋치과 대표원장 김현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하시다가 몇천만 조심하면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다. 이것만 하면 수천만 원 아낄 수 있다. 이런 글 많이 보셨죠? 호기심을 눌러보면 다들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양치질 잘해라, 시간 칫솔 잘 써라, 뭐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무심코 하지만 치아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정말 많으세요.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느낀 점들이니까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치아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과 그 예방법,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치아가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치료 잘 받으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치아가 망가지면 일단 통증이 먼저 찾아옵니다. 아유, 엄청 아프죠? 시리고 욱신거리고, 심하면 제대로 씹지도 못해서 소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외모에도 영향을 줍니다. 웃을 때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가 보여야 자신감 있는데 충치로 시꺼멓게 변하거나 빠진 치아가 있다면 웃을 때마다 마음이 신경 쓰이고 위축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정말 큰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치과 비용입니다. 치아 하나만 망가져도 몇십만 원은 그냥 사라지고,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우거나 임플란트라도 하게 되면 몇백만 원은 그냥 사라지죠. 여러 개가 망가져서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수천만 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망가진 치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뼈는 금이 가도 붙을 수 있지만 치아에 난 균열은 저절로 치유되지 않고 결국 수복치료에 의존해야 합니다. 아무리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내 치아를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이겠죠? 원장님, 그럼 치아를 망치는 나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음 후 양치질을 안 하고 그대로 잠드는 습관입니다. 직장인분들 회식 자리 많으시죠? 밤늦게 귀가해서 에이 한 번쯤 안 닦아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주무시는 경우 없나요? 이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술에는 당분도 있고 산성 성분도 있는데 알코올은 침 분비를 억제해서 입안의 자정작용을 떨어뜨리고 구강내산을 중화하는 능력도 약화시킵니다. 게다가 술 마실 때 곁들이는 안주는 되게 자극적이거나 당분이 높은 음식이라 충치균의 먹잇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술 먹고 그대로 자면 입안이 건조하고 당분 투성이가 되어서 세균이 폭풍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돼요. 밤새 세균들이 번성해서 충치뿐 아니라 잇몸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다음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실제로 저희 환자 중 30대 남성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업무상 술자리가 잦은데 피곤하니까 양치를 빼먹고 주무시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몇 년 사이 충치가 입안에 거의 10개가 생겨서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이미 신경까지 썩은 치아도 있었고 앞니는 착색이 심해서 미관상도 안 좋았죠. 치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 사례에서 보듯 음주 후 양치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와인이나 흑맥주처럼 색이 짙은 술은 치아의 착색을 더 쉽게 일으키는데 알코올 성분 자체가 범랑질을 손상시키고 세균 번식을 도와서 치아를 누렇게 변색시키거든요. 와인의 타닌, 맥주의 폴리페놀 같은 성분은 치아 표면에 색소를 침착시켜 양치질만으로는 지우기 힘든 착색을 남깁니다. 그래서 술을 드신 날에도 꼭 자기 전에 양치질 하셔야 합니다. 양치질이 힘들 정도로 취했다면 물로라도 입안을 여러 번 헹구고 주무세요. 요즘 가글 제품도 잘 나오니까 침대 머리맡에 두고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치질 할 때는 너무 세게 빡빡 닦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미 술로 입안이 건조하고 약해진 상태라 세게 닦으면 잇몸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착색을 줄이려면 색이 강한 술을 마실 땐 입안에 오래 머금지 말고 물을 자주 마셔가며 구강을 헹궈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과음 후 구토를 했을 때 입안을 제대로 안 씻는 습관입니다. 사실 구토 자체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상황이지만 술 마시다 보면 종종 발생하죠.
하잖아요. 문제는 토하고 난 직후에 입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위속 내용물이 입을 통해서 올라왔다는 건 강한 위산이 함께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위산의 pH는 2 안팎으로 매우 강한 산성인데 이게 치아에 닿으면 범랑질을 급속도로 부식시킵니다. 심한 경우 한 번의 구토로도 치아 표면이 푸석해지고 미세한 부분이 녹아내릴 수 있어요. 특히 앞니 안쪽은 토할 때 산이 가장 먼저 노출돼서 반복된 구토로 앞니 안쪽 범랑질이 싹 녹아버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분도 저희 환자분의 실제 케이스인데요.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치과 검진을 갔더니 앞니 4개 안쪽이 다 패여 있고 실행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알고 보니 술자리에서 토한 뒤에도 물로 헹구거나 양치질을 안 해서 위산이 치아를 야금야금 녹인 거였어요. 결국 그분은 앞니를 미니시로 복구하셨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20대 중반에 자연치를 잃어버리셔서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왜 요즘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분들 많으시죠? 사실 먹방 하시는 유튜버분들 중에서 먹고 나서 토하는, 흔히 말해 먹토를 하시는 분이 좀 많아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 병원에도 좀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치아 안쪽, 그러니까 입 천장 쪽이 부식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강한 위산 때문에 치아가 삭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미니시 치료를 받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 구토를 했다면 반드시 입안을 바로 헹구세요. 양치질은 곧바로 하지 말고 물이나 희석된 탄산수 등으로 입안을 충분히 여러 번 헹군 후에 약 30분 지나서 양치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토 직후엔 치아 표면이 산에 노출되어 약해진 상태라 그때 칫솔질을 하면 오히려 범랑질이 더 잘 긁혀나갈 수 있거든요. 첫 단계는 맹물로 충분히 헹구기. 두 번째 단계는 시간을 둔 후 부드러운 양치질입니다. 가능하면 토하자마자 물 한 컵 받아서 바로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2초도 안 걸리는 간단한 행동으로 치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케이스가 가장 많은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탄산을 달고 사는 습관입니다.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제로콜라, 제로사이다가 유행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탄산음료가 치아에 안 좋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탄산음료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분이고 다른 하나는 산성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치아에 정말 치명적인데요. 탄산음료는 이 둘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먼저 당분은 충치균의 먹이가 되어 충치를 유발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산성이란 부분인데요. 탄산음료 자체가 톡 쏘는 맛을 내기 위해 탄산을 함유하고 있고 탄산가스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는 약산을 형성해요. 이런 산성 환경이 치아가 노출되면 불과 몇 분 내에도 범랑질 표면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콜라에 치아를 담갔더니 10분 만에 표면이 거칠어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범랑질이 녹아서 거칠어지면 그 틈으로 충치균이 더 잘 붙고 더 잘 침투해서 충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저희 환자 중에는 하루에 콜라를 1.5리터씩 드시는 20대 남성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물보다 콜라를 즐겨 마셨고 당연히 양치질도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 봐도 뻔하겠죠? 불과 2-3년 사이에 충치가 12개나 생겼고요. 일부 치아는 신경까지 손상돼서 결국엔 신경치료 후 크라운까지 씌웠습니다. 그분 비용도 비용이지만 젊은 나이에 어금니 3개나 크라운을 하면서 크게 후회를 하셨어요. 원장님, 그럼 탄산음료를 먹으면서 치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탄산음료는 섭취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갈증 날 때는 콜라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그래도 꼭 마시고 싶다면 못 참겠다 싶으시면 드신 직후 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꼭 실천하세요. 하루 1컵 이하로 횟수를 제한하고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에 덜 닿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탄산음료를 드신 후에는 곧바로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아까 구토와 같은 이유인데요. 산성에 노출된 직후엔 범랑질 표면이 부드러워지니까 최소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칫솔질 하세요. 그전에는 물로 가볍게 헹궈서 산을 중화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탄산으로 인한 부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케이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정말 자기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20년간 식초를 복용해 오셨대요. 20년 전에 홍초 때부터 지금은 에사비까지 자신의 건강은 식초로 인해서
지켜진다는 믿음이 강하셨던 분이에요. 몸의 건강은 지켰지만 치아의 건강은 많이 망가졌어요. 특히 앞니의 입천장 쪽은 장기적인 식초의 노출로 인해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다른 치과에서 윗니 6개는 크라운을 하고 오셨고요. 아랫니는 저희가 크라운까지 하기는 조금 아깝고 그래서 최소 삭제로 할 수 있는 미니시로 에나멜을 복구해드리면서 시린 증상도 없어지고 치아의 건강도 회복시켜드렸던 저희 병원 실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콜라도 안 좋지만 식초도 안 좋을 수 있어요. 마지막 4번째 안 좋은 습관입니다. 4번째는 이를 이용해서 딱딱한 것을 자꾸 깨무는 습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얼음이에요. 여름이라고 얼음 씹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도 알을 드시고 남은 얼음을 씹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 덕분에 치과는 여름에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얼음 오도독 깨물어 드시고 치아 망가져서 치과 오시는 거예요. 얼음뿐만 아니라 닭뼈, 달비뼈 같은 걸 드시거나 통우두를 껍질째 깨문다던가 사탕을 깨물어 드신다던가 하는 습관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행동은 치아에 미세한 금을 가게 하거나 심하면 쪼개지는 파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에 금이 가면 겉으로는 티가 거의 안 나서 모르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딱 깨져나가면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치아에 생긴 실금은 뼈처럼 붙지도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작게 부러진 건 레진이나 크라운으로 떼우면 되지만 금이 깊게 가거나 크게 부러지면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한쪽으로만 자꾸 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쪽 치아에 반복적인 과부하가 걸려서 금이 가기 쉽습니다. 저희 환자분도 얼음을 입에 달고 사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해요. 바로 이분의 케이스인데요. 목욕탕을 가도 얼음, 회사에서도 얼음물만 드시고 컵 속에 얼음을 꺼내서 씹어 드시고 그러던 어느 날 어금니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어금니 한 개가 세로로 금이 쫙 가 있었어요. 그 치아는 살릴 수 없어서 결국엔 뽑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러니 딱딱한 음식은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얼음은 물처럼 녹여서 먹고 사탕이랑 캔디도 빨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도 이로 깨지 마시고 도구를 사용하세요. 치아로 병뚜껑 따기, 포장 뜯기 같은 행동도 절대 금물입니다. 치아로 맥주병 따다가 치과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치아는 도구가 아니에요. 혹시 딱딱한 걸 씹지 않았는데 음식을 씹을 때 이가 시큰거리거나 씹는 힘이 약해진 느낌이 들면 치과 검진을 꼭 받아보세요. 금간 치아는 초기에 발견하면 크라운을 씌워서 오래 쓸 수 있지만 모르고 놔두면 점점 금이 깊어져서 나중엔 뽑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대표적인 치아를 망치는 습관들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괜찮아요.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고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아를 망치는 나쁜 습관을 알아보고 예방법과 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내 치아를 평생 아껴 쓸 수 있다면 정말 값진 일이겠죠? 습관 하나 바꾸면 수천만 원 아끼고 평생 편하게 씹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치아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낼 수 없으니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예방 습관들 바로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부산 리서치과 김현주 원장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치아로 밝게 웃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